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굉장히 강의가 중요한 강의입니다. 앞으로 강의가 제일 허상에 대해서. 허상은 우리 초음파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허상도 이렇게 정상적인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정상하고 틀리게 나오는 거죠. 이게 허상인데, 허상은 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 프렌들리 허상이 있고, 진단에 방해가 되는 허상, 좋은 허상, 나쁜 허상, 마치 백기사, 흑기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를 보면서 첫 번째는 후방 음량 증강이 있죠. 후방 음량 증강. 음량 증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스트에서 보이는 거죠. 자, 남종이 이렇게 있으면, 시스트가 있으면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왜 후방 음량 증강이 오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초음파에서 시스트를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의 어테뉴에이션이 적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인데, 그러면 초음파를 통과하면서 이 음량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과대학 다닐 때 많이 있었죠. 이제 학과대학이 1등이 60점이고 꼴찌가 20점 하면 교수님이 플러스 40점을 더해가 100점, 60점. 저는 제시 없습니다. 근데 1등이 운 나쁘게 90점, 꼴찌가 20점 내면 10점을 더해가 100점, 30점. 한 반이 제시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에서 왜 기계를 어떻게 세팅하면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보이도록 해야죠. 그래서 초음파가 만약에 뒤쪽으로 갈수록 증강을 안 시키면 앞에는 고있고 뒤에는 새까매지는 거죠. 그 기계 자체가 뒤쪽으로 갈수록 이걸 증가시켜, 뒤쪽으로 증강시켜. 그래서 초음파가 물을 통과하면서 증강이 되는 게 아니고 감쇄가 적게 되가 플러스 점수를 받아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몰 HCC하고 시스트하고 아주 작을 때는 우리가 CT도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스몰 HCC하고 요거는 스몰 HCC, 요거는 시스트다. 시스트하고 스몰 H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에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우리 야구에서 늘 이야기해 2할 9푼9리하고 3할하고 시즌에 안타 수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할 9푼 9리 되면 연봉 협상이 아주 불리하고 3할 같으면 아주 강타자가 되는 거죠. 불과 4개 차이인데. 그러면 사실은 똑같이 보이는데 뭐가 있느냐면 시스트일 경우에는 후방 음량 증강이 있고, 요거는 스몰 HCC도 후방 음량 증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증강이 약하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차이냐면 여기에 시스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경계면에 에코가 뚜렷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경계면 에코가 있느냐. 이게 감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방 음량 감쇄죠. 후방 음량 감쇄. 감쇄입니다. 이게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에코가 있는데 뒤에 섀도우가 생깁니다. 초음파 비밀 통과를 못하는 거죠.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 초음파 물질이 반사를 마해가 통과를 못하는 거죠. 후방음량 감쇄가 우리가 대체로 진단에 나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게 있으면 감쇄가 많이 생겨가 뒤에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반향 현상이죠. 여기 리버버레이션. 반향 현상입니다. 우리가 GB에서 가장 많이 보이죠. GB나 유리너리 프로젝트. GB가 초음파에서 이렇게 볼 때 GB 푼두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반향 현상이 있습니다. 반향 현상. 네. 요거는 복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백에서
반사이기 때문에 이게 GB의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그 다음에 유리너리 브레드. 유리너리 브레드도 요 위에 복백에서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방향의상은 진단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골치 아픈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초음파 빔의 그 각도를 변형하거나 또는 뭐 하이 프리퀀시로 보거나 또는 초음파의 하모닉 이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즘 기계는 전부 다 하모닉 이미지가 다 들었거든요. 하모닉 이미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연못에 물을 딱 던지면 돌을 뜨면 처음에 1파가 생기고 두 번째 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기죠. 어떤 초음파 빔이 어떤 물질을 탁 부딪힐 때 첫 번째 오는 이미지를 펀더멘탈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는 뭐 물질하고 주위 조직하고 이미지에 섞여가 오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일수록 더 순수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이미지를.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이미지보다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갈수록 강도가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이미지를 쓸 때는 체크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증폭시키겠습니다.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리버에서 리버나 바일닥트에서 가장 바일닥트나 베슬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CBD를 본다거나 이제 인트라파티 바일닥트나 베슬을 볼 때는 요 베슬이 이렇게 CBD가 가리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하모닉이지만 아티팩트가 사라지죠. 요 안에 무슨 슬러지라든지 돌 같은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 조직하고 에코가 섞여가 나가 있는 걸 하모닉을 걸어보면 클리어해지는 거죠. 클리 무슨 뜻이냐면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는데 안에 메스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펀더멘탈은 아티팩트가 생겼는데 하모닉을 써버리면 이게 적어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하모닉이지만 깊숙하게 있는 영상을 디텍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메텔 에코.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게 이제 코메텔 에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림다운 아티팩트. 사실은 이게 막 섞어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코메텔 에코하고 림다운 아티팩트는 전혀 틀립니다. 코메텔 에코는 주로 이제 어떤 데 보이느냐면 GB 같은데 GB가 이렇게 있으면 GB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있거나 또는 GB 안에 로키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 RS 사이너스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초음파가 여기에 가가지고 리버브레이션이 이렇게 여기도 리버브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해성꼬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코메트 해성꼬리죠. 해성꼬리 또는 V 쉐이프도 이런 식으로 V 쉐이프드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코메텔 아티팩트. 코메텔 아티팩트는 굉장히 우리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 GB가 매끈해도 이런 그 아티팩트 보면 여기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침착이 되구나. 또 GB홀이 두꺼워지면서 이런 코메텔 에코 보면 여기에 GB 아데노마요마토시스 담낭 승근증이 있구나. 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 아티팩트입니다. 이 아티팩트는 우리가 이제 그 코메텔 아티팩트는 짧습니다. 길지 않고 짧은 거죠. 짧고 스펙트럼이 브로드 스펙트럼인데 이건 스펙트럼을 해보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요거는 링다운 아티팩트는요. 이거는 아주 길게 쫙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에어라든지 또는 메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메탈, 플라스틱 이런 거에서 링다운 아티팩트지. 예를 들면 우리가 리버에 바이옵시를 했다. 스틸이 바이옵시 메탈이 들어갔으면
요게 아주 길게 나옵니다. 링다운이 짧게 안 길고 또는 이렇게 렁이 이렇게 있고 리버고 여기에 렁이죠. 여기에 에어가 있는데 굉장히 길게 나오는 여기 링다운 또는 스톰하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리버고 요 스톰막인데 스톰막에 에어가 계속 이렇게 아티팩트가 길게 나옵니다. 이 링다운 아티팩트죠. 링다운 아티팩트는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이 뭐냐면 지하의 무코사의 에어라든지 렁의 셉툼 안에 있는 에어 이렇게 마이크로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요런 메커니즘은 우리가 마이크로 버블 안에 마이크로 버블이 이렇게 버블이 있고 버블에 요 사이에 깔때기처럼 이렇게 또 마치 호언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파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 막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링다운 아티팩트죠. 링다운 아티팩트는 결국은 마이크로 버블 안에 있는 에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링. 근데 막 섞어갔습니다. 코메텔 에코 링다운 아티팩트. 코메텔 에코는 안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나 로켓탄스케 에이시오프 사이너스나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진단이 되고 요거는 이제 저는 에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링다운 미러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러 이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많이 보는 거죠. 해망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행경막이죠. 행경막인데 여기 대측에 렁 쪽에 이제 또 해망점화가 보입니다. 이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는 해망점화가 안 보이고 여기에 해망점화가 보여요. 렁이 보이는 거죠. 요거는 행경막이라는 거하고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경막을 계속 요걸 팬텀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령처럼 이런 게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러입니다. 다음에 빔 시크니스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빔 시크니스 초음파 빔은 두께가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이렇게 있는데 두께가 초점에서는 포커스에서는 좁지만도 포커스 밖에는 와이드해지는 거죠. 그렇게 여기 포커스 포인트를 가서 빔을 좁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빔 시크니스 GB가 이렇게 있으면 요 초음파 빔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GB 주위에 있는 가스나 이런 것이 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GB가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 빔 시크니스가 와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GB 있고 GB 주위에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 요거는 이제 초음파 빔은 메인 로브하고 사이드 로브. 요게 메인 로브 있고 옆에 축엽이 이렇게 사이드로 또 있는 거 있죠. 사이드 로브는 굉장히 약한데 조통 안 하는데 주위에 아주 강한 반사체하고 부딪히게 되면 이것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B가 이런데 주위에 이렇게 주위에 나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레벨처럼 이렇게 보여. 여기 이제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음속.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통과할 때 우리가 하이 그 속도가 벨로시티가 빠른 물질에서 벨로시티가 느린 물질, 로우 벨로시티. 예를 들면 물이죠. 시스트인 경우에는 초파 빔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초파 빔이 이렇게 와가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로하고 스트롱한 섀도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물이죠. 시스트를 들어갈 때 초파가 이렇게 와가 여기 시스트는 물은 에코가 벨로시티가 늦거든요. 음량이 속도가 늦어지니까 안쪽으로 굴복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반대로 로우에서 하이로 들어갈 때 로우 벨로시티에서 하이 벨로시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와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HCC 같은 거. 그러면 요거는 와이드하고 페인트한 섀도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라테랄 섀도우죠. 이게 라테랄 섀도우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두 물질이 이렇게 경계가 비교적 스무스하면서 초파 빔의 벨로시티가 틀릴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HCC 여기에 물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빔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HCC나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속도가 빠르죠. 빠르니까 로우에서 하이로 갈 때는 바깥으로 나가니까 요 섀도우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파에서 라테랄 섀도우의 메커니즘은 월 두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양의 물질의 경계면에서 초파가 굴절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에 내용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 하는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초파 빔의 물질을 통과할 때 스피드 오브 사운드인데 스피드 오브 사운드 각 물질은 그게 있는 거죠. 물질이. 그래서 리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주 이제 팻 성분이 많은 라이포마 같은 게 있을 때는 요 초음파 빔이 여기서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고 그래서 빨리 갔다가 나오니까 요 그것이 조금 요선 빠르고 돌아와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엉뚱한 위치에서 현경막하고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이 스피드 오브 사운드 아티팩트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티팩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강의도 한번 보시고 이번도 보시고 이걸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카메라 촬영 부탁드립니다.